최근에 북한의 이제 20, 30대 청년들 사이에서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MBTI는 어떻게 되세요? 저는 INTP입니다. 약간 적극적인 게 네, 그렇죠. 맞아요. 탈북도 즉흥적으로 자다가 갑자기 뭐 기분 나빠가지고 탈북을. 네, 그 북한에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개인들이 돈 받고 모텔 역할하는. 남녀가 있을 수 있는 그 문을 닫고 있는 업소는 몽땅 문을 닫았어요. 아니. 그래서 식당도 이제 룸은 다 문을 떼고 운영해요. 예. 못다한 북한 이야기 오늘 정말 원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최신 소식들을 얼마나 우리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지 OX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자, 모두 다 앞에 준비된 OX 카드를 들어주시고요. 첫 번째 문제 갑니다. 북한에도 MBTI가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오, 혹시 혼자 있다요? 네. 있어요? 북한에 있을 때 MBTI 테스트 해본 적 있어요? 저는 테스트도 못 해봤습니다. 그 중국산 스마트폰에 이제 들어오는 MBTI 프로그램이 있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고요. 그걸로 일부 선진적인 청년들이 이제 테스트를 해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저는 못 해보긴 했지만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예, 있다. 저도 없는 줄 알았거든요, 당연히. 근데 최근에 뭐 황해도 해주를 비롯해서 북한의 이제 20, 30대 청년들 사이에서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없다로 들어요? 저는 못 해봤다. 네, 저는 못 해봤으니까. 해봤기 때문에 저는 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신 소식을 보면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야. 결혼할 때 궁합 이런 걸로도 보고. MBTI로 본다고? 궁합으로. 아, 네. 그 중요해요, 근데. 그럼 여러분 MBTI는 어떻게 되세요? 전 딸이 해줘서 오, INTJ INTJ. 예, 그러고 해서 그냥 그런 줄 알고 어, 있습니다. T 같으세요. 인티제. 좀 많은 것 인티제가 그 연구소에 가장 많은 MBTI예요. 같아요. 냉정하시고. 나는 우리 남편하고 하다 끝내 못해서 내가 잠들어 버렸어요. 너무 길죠. 네, 하고 지루하긴 해. 다 했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나. 아유 약간- 잤어요. 이인 건 확실히. 확실히. MFP. 어, 왜냐면 MFP가 연예인 MBTI거든요. 아 그래요. 네. 체질이 맞아서. 그리고 제가 MFP예요. 아 그래요. 끼가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인정합시다. 지금. 주목 많이 받는 걸로. 주목받는 거 좋아하는 걸로. 맞아. 저는 인프피입니다. INFP. INFP. 네. 그래 어쩐지 나랑 잘 맞더라. 앞에만 다르고 뒤에가 같아요. INFP일 것 같아요. 장혁 씨는 예, 저는 INTP입니다. INTP. 예. I는 맞는 것 같고. 음. P도 맞아요. 만들 것 같아요. 약간 적극적인 게 그래요? P 아닌가요? 네, 그렇죠. 맞아요. 탈북도 즉흥적으로 예, 어, 했습니다. 그쵸. 탈북하려면 즉흥성. 자다가 갑자기 뭐 기분 나빠가지고 탈북을 해봤어요. 진짜요? 다들 이렇게 어렵게 왔는데. 진짜. 네. 이야 보내지 그런 말자. 탈북도 있구나. 저도 이거 MBTI를 크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어제 처음 해봤는데 저는 ESTP라고 합니다. S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P 성향. 탈북하려면 P 성향이 좀 있어야 되네요. 아, 그래요? 적극적. 이게 P형 판정하는 거요? 그건 아니고 저는 성격 유형. 귀여워. 성격 표현하는. 네, 거. 네. 퍼스널리티. 아우 성격 표현이 뭐 다른 거 있어 P형 보면 알지. 내가 ESTP. 크리스는 뭐예요? 저는 ISTP. ISTP라고? 외로움 좀 많이 타니까 사람 없으면 외로워요. 또 사람 엄청 많으면 정신없고 약간 규모가 작은 좋은 사람들과 계속 수다 떨고 싶은 그런 이 같은데. ISTP. 아이구나. ISTP. 네. 결혼정보업계 조사에 따르면요. 연인으로 가장 선호하는 유형은 뭘 것 같아요? MBTI 중에? J가 좀 많이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F. F. 감성을. 네. 그리고 I보단 E가 더. 아무래도 그렇죠. 네. 좀 피곤할 것 같은데. ENFJ. 세심하고 통찰력 있고 리더십 강한 낙관주의자. 오, 된다고. 낙관주의자 좋죠. 야, 역시 ENFP입니다. 2위는 ENFP예요. 우리 순실 언니, 우리는 인기 많은 MBTI입니다. 그랬어요. 아 짜증나. 진짜. 축하드리는데 동일인데. 짜증나. 그리고 3위가 ESFJ, 4위가 ISFJ입니다. 그러면 여기 계시는 남성분들은 해당 외계인 사항이 없네요. ESTP는 없네. 없어. 순위에도 없어요. 해당 하나도 안 됐네요, 우리는. TP가 없네, TP가.
그럼 혹시 그 김정은의 MBTI 뭘까요? 김정은. 김정은은 F, 일단 F. 아, 우니까. 많이 울지 않아요. F일 것 그리고 같고. I일 것 같아. 네. I일 것 같아. ISTP 아니면 네 그럴 것 같아요. 오. 오, MBTI 박사. ISTP일 것 같아요. 그런 거 왠지. 어떻게 다 알지? 김정일, 김일성 다 I 그런 약간 내성적인 건가? 그러고 P도 확실해요. 즉흥적인 거. 즉흥적이거든요, 되게. 근데 이게 또 전문가들이 추측한 결과가 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네. 국내 북한 전문가들이 추측하기로는 김일성은 ENTJ 네, 또는 ENTJ. ESTJ 뭐 어. 카리스마 넘치는 뭐 그런 사람이라고 또 되고 있고요. 그리고 김정일은 INTP 그래 네, INTP 또는 INFJ. INFP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J는 그리고 왠지 김정은이 네. 현재. ENTJ, T예요? 예, ENTJ 또는 ESTJ. 왜 TJ라고 부르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북한 전문가지 그분들을 만나본 건 아니기 때문에 재미로 그렇죠. 재미로 보는 거지. 어. 다 재미로 하는 거죠. 저희 다 선무당이에요. 오. 다 선무당이고 김일성을 초근접거리에서 실제로 만난 분은 우리 박사님. 그렇죠. 그리고 박사님한테 여쭤봐야 돼요. 나도 만났댔어요. 그래요? 꿈속에서. 진짜인 줄 알았어요. 궁속에서 만나요? 말이죠. 근데 확실히 김일성이는 카리스마, 맞아. 있어요. 네, 그리고 좀 외향적이고, 오. 그리고 그러니까 저게 비슷한 것 같고, 그래요? 김정일이는 약간 좀 소심하다 그럴까, 아. 내향적이고, 내성적이죠. 그러니까 자꾸 외국인들 만나려고 그러잖아. 그렇죠. 자꾸 숨으니까 맞아, 맞아. 은둔형 지도자. 그래서 김영남이 그렇죠. 질문에 네, 나섰죠. 기운을 보냈고, 그러니까 찌질이. 김정은이는 아버지보다는 할아버지 더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할아버지. 외향적이고. 네. 네. 나석이 좋아하고 이제 나석이 좋아요. 감성적이고 좀. 맞아요. 네. 오. 이- 근데 이제 사실 지금은 MBTI로 얘기하지만 원래는 혈액형으로 사람을 좀 그렇죠. 가르고 판단했었잖아요. 우리 뭐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북한에서는 그랬어요. 저 A형이거든요. 네. A형은 여자, P. 아. 소심하고 좀 예민하고. 맞아. 그리고 B형은 남자. 맞아. 맞아. 남자형이고 뭐 뭔가 좀 세다 밀고, 보지. 밀고 나가는 게 좀 세다 그랬어. 있고. 나쁜 남자 그리고 스타일. O형이 제일 좋은 P. 공산주의 피. 저거는 뭐 공산주의. 아무 사람한테나 다 P를 줄 수 있으니까 제일 좋은 P. 제일 나쁜 P는 AB. AB. AB는 그냥 다른 사람한테 받기만 하고 자기한테 주는 거는 AB한테밖에 못 줘. 맞아요. 듣는 AB형 참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사과드릴게요. 북한에서 하는 말입니다. 예. 크리스 피해가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AB, RH 마이너스. 왜 선을 긋지? 약간 선 긋는 것 같은데요. 그치? AB형 같더라고. 아유 한번 헌혈했더니 되게 위험하다고 사고 나면 그렇죠. 귀한 피라고. O형은 그냥 다 넣어준다 해서 공산주의 피라고 그랬죠. 공산주의 피. 공산주의 피. 그럼 실제 혈액형 한번 이왕 좀 한번 검토해 볼까요? 말로. 네. 네. 오, 나 혈액형. 철은 씨 B형. 저 B형이요? 네. 아닙니다. A형 같아요. 저 A형이에요. 무당이세요? 아까부터 너무 잘 맞춰. A형 같아요. 오, 너무 잘 맞춰. 의외로 또 A형. 저 A형이에요. 나는 왜 무슨 형 같아요? AB. B형? O형 아니에요? B형. 네, B형. 전투적이잖아요. B형. 전투적이기 때문에 B형. 그렇긴 하네. 도전적인. 우리 장혁 씨는 저는 A형입니다. 그치 A형 아우. 여기 같아요. A형이 많네. 그러게요. 일단 셋이 A형이네. 저도 A형입니다. 진짜요? 여기 말 조심해야겠다. 다 뺏기는 거 아니야? 저희가 다 A형이고 오빠가 O형이거든요. 부모님이 A형이고 제가 완전 순수 A형이겠죠. 그리고 오빠가 O형인데 오빠만 없으면 셋이서 엄청 냉랭한 분위기였다가 오빠가 오면 분위기가 되게 화기애애지는 맞아. 거예요. O형이 그렇네. 확실히 섞여야 A형들은 A형이 있는 집은 정말 답답한 굴간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야, B형만 있는 집은 또 막 다 들부시다. 그렇죠. AB형만 있는 집은 다 각자 놀아요. 다 자기가 잘나가지고 밖에서 안 들어와요. 각자. 네. 어. 자, 그리고 다음 OX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북한에는 보위부 소속의 땡땡땡이 있다. 보위부 소속으로 뭐가 있는 걸까요? 먼저 준비한 영상 보고 얘기를 다시 나눌게요. 악단은 악단인데 가수 어디 갔어? 진짜 정말. 국제기독교연맹 감사단이 직접 지켜보는 가운데서 부흥회를 해보랍니다. 지금 당이 필요한 건 돈이야. 지금부터 시인의 악단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북한 체제 관련 영화죠. 대북 제재로 돈줄이 막히자 외화벌이를 위해서 보이부에서 가짜 악단을 만든다는 그런 얘기예요. 북한에는 보이부 소속의 가짜 악단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장혁 씨 혼자 뭐 다른 길을 가기로 짰나요, 미리? 있다, 유일하게 있다? 예, 저는 사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북한에는 실제로 외국에서 이제 투자 유치를 받으면 100만 불 이상 받으면 국가적 상을 줘요. 뭐 입당을 시키던 뭐 외화를 벌면. 네, 국균장을 주던 외국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행위에 한해서는 그 어떤 그 뭐 동기 이런 걸 떠나서 적극 장려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사기를 치고 와도 국가에서 이제 보호를 해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사람이 사기가 아니고 애국을 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도 북한의 평양에 특히 교회당 있는 것도 목격했었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충분히 예, 가능한 이야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 네, 왜냐하면 북한에서 이제 장혁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사상과 관련된 것과 연관됐을 때는 아무리 1,000만 불을 준다고 해도 저런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네. 기독교. 하나님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거는 종교. 다른 물건과 뭐 밀수를 하는 것하고는 다른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상과 관련된 것과 관련해서는 보이부라 천없는 보이부라고도 될 수가 없다. 중국이나 뭐 이런 데 가서 무역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다 괜찮대요. 중국 사람한테 사기치고 돈 뜯어오고 이런 거 다 괜찮대요. 근데 한국이랑 거래한다라는 게 알려지면 처벌이라는 거예요. 한국. 그래서 한국하고는 웬만하면 거래를 안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북한이 자기네 체제의 어떤 정통성과 반하는 거에 있어서는 아무리 없어도 자존심은 있지 않을까 그래도. 그리고 이제 저거는 뭐 혼자서 악단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통제가 가능한가? 그리고 저런 게 진짜로 있었다면 북한에 차량과 비슷한 게 좀 유행하지 않았을까?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들어보니까 이거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하기가 정말 힘들 것 그렇죠. 같은데 외화 버리면은 뭐든 시킬 것 같긴 해요. 북한 무조건 돈만 벌어와라. 장혁 씨 얘기한 것처럼 영화 약간 실화 같기도 했어요. 저도 이거 전제할 수도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또 외화벌이라고 하면 이거 조금 아리숭달리숭 하는데 제가 저 북한에서 외화벌이 때문에 송이버섯도 따봤고 그다음에 잣도 따봤고 참 개구리 기름도 해봤고 그다음에 그 송화가루도 해서 소나무에 노란 송화가루 이것도 키로로 다 해서 내야 되고 심지어 6월달, 5월달인가 이때 진달래꽃이 피어요. 제일 먼저 피는 그 진달래꽃도 꽃을 따는 그런 외화벌이 때 해봤어요. 다 해보셨어요? 예, 그다음에 하다못해 명태, 명란알까지도 우리 다 해봤어요. 명란알까지. 예, 명태알까지도. 국가적으로 외화벌이로 해갖고 돈 벌어들이는 그런 게 이것뿐만 안 해요. 엄청나요. 저는 이제 북한에서 해외 어떤 외화벌이다 하면은 식당으로 나가는 게 일단은 잘 알려져 있고 건설도 많고 뭐 봉제 공장도 정말 많이 나거든요. 중국에는 진짜 많이 나간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 또 많이 나가는데 전자제품 조립, 뭐 식료품 가공, 뭐 통조림 캔 딴다 그랬나 만든다 그랬나 그런 것도 있고 뭐 가서 벽시계 조립하다가 온 친구도 있고 별거로 다 나가더라고요. 근데 항상 몰타에 가서도 제가 들었던 말이 너네는 옆에 가면 돈 많이 줄 텐데 왜 여기까지 왔냐. 그러니까 이제 한국 가면 돈 많이 줄 텐데 왜 이 먼 곳까지 왔냐. 이런 얘기를 항상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외화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지만 체제가 또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뭐 종교나 이런 것도 좀 터치를 못하는 북한에서 불가능한 거 아닌가. 종교 영역 이런 것도. 아리까리하네요. 저는 가능성 있게 보는 건 이제 최근 나온 이제 북한 첩보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를 보면 이제 마약 단속하는 거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이제 보위부에서 나가 있는 것이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대사관, 영사관에 보위원들이 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봤을 때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보위부 비밀 요원이 300명 넘는다고 진짜 제가 많다. 기사를 얼마 전에 봤는데 혹시 박사님 그 해외 파견하시다가 이런 분 만난 적이 있어요? 스파이 그 비밀 요원? 보위원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진짜요? 예, 한이라고 하는 2등 서기관이 보위부에서 직접 나온 당시 이국에서 나온 사람인데 하는 일이 이제 외교관들 동양 감시해서 그거를 이제 조국에 평양에 보고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대사관 인원이 외교관 인원이 뭐 6명, 7명 된다 그러면 보위원이 꼭 끼어요. 근데 외교관이 4명, 3명쯤 되면 뭐 저도 이전에 그런 일을 한번 해봤지만 이제 보위부에서 이 국장이 불러요. 대동강 호텔에 가서 밥을 사줘요. 그리고 진짜 영화랑 똑같네. 네가 보위부 일을 좀 해줘야 되겠다. 네가 나 그런 거 할 줄 모른다.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행동을 의심스러운 거를 다 적어뒀다가 우리 외교 신서사라고 파우치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돌거든요. 1년에 2번씩 그 사람을 통해서 여기다가 친전, 뭐 보위부 이국 친전해가지고 보내면 가족들 평양에 있는 어머니한테 한 달에 50원씩 생활비를 보태주겠다.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했는데 제가 뭐 실제로 4년 동안 잡은 사람은 없고요. 그냥 보위원이 50원 또 받으려고. 신서사 쪽에 보위원이 따라오거든요. 그럼 뭐 특별한 거 있었어요? 뭐 특별한 거 없었다 그러면 아니 나와서 뭘 하고 있었냐? 아, 다 충실한 동무들이다. 그럼 뭐 돈을 좀 주면 딴 사람보다 돈을 좀 많이 주죠. 딴 사람이 50불씩 주면 저는 한 100불 이렇게 200불 이렇게 줘서 입막음하고 그런데 두 번째 나갔을 때는 보위원이 왔어요. 실제로 국가보위부 이국 지도원이 2등석 기관으로 왔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이제 악감 품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일이 있었는데 뭐 TV 하나 보다가 우리나라에서 저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수령님도 차우셰스쿠처럼 총살당할 수 있다. 다르게 나와. 그래서 보고를 했는데 보위부에서 3명이 저를 체포하려 떠났고 보위원이 3명이 왔는데 중간에 아프리카까지 직접은 못 오니까 유럽에 들렸는데 거기에 그 사람이 저녁 식사를 대접을 했어요. 제 친구가. 식사를. 근데 제 친구가 물어본 거야. 거기 왜 가냐? 근데 나하고 그 친구하고 친구인 줄 모르잖아. 그러니까 거기 나쁜 놈이 하나 있다 그래서 잡으러 간다. 근데 그 친구가 저녁에 밤 11시에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었는데 어떻게 걸었는가 하면 내일 아침에 조국에서 가는 손님 3명이 에어프랑스로 도착한다. 근데 네 이야기 하더라 하고 끊었어요. 보위부가 온다는데 나 이야기를 한다는 건 보위부가 나한테 그렇지. 칭찬을 하러 올 일은 그렇지. 없잖아. 3명씩이나 그것도 비싼 외화를 그렇지. 주면서. 칭찬 안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밤새껏 고민하다가 탈출을 했는데 와. 제가 탈출하자마자 한 4일 만에 20여 명의 보위원이 모여서 아프리카 각지에 있던 보위원들이 모여서 호텔, 항만, 공항 몽땅 다 뒤지고 박사님 잡으러. 나 잡으래 완전히. 그러니까 옆 나라에 있던 보위원들 다 불러오고 평양에서 3명이 오고 그래서 20여 명이 30일 동안 뒤졌거든요. 근데 저는 살짝 잘 들어가 숨어 있었고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잘 빠졌네. 보위부하고는 지금도 여기 옆에 있지만 보위부하고는 진짜 피눈물이 나는. 저놈이 죽일 놈이요. 실패했어요. 수색하다가. 근데 여기는 와 대한민국 온 사람이니까 여기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아니고. 보위부에 대한 감정은 아직도 굉장히 안 좋아. 우리도 그래요. 그게 계속해서 한 20년 동안 트라우마 계속 보위부에 잡히는 꿈을 꾸고 계속 그랬거든요. 이거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박사님 그 손이 떨리시나 봐요. 그러니까 또 그때 오래 지났는데. 정말 제가 솔직히 말하면 좀 잘 나갔잖아요. 그렇죠. 잘 나갔는데 그리고 저희 김일성이 치아 말씀도 들었고 그러니까 직접 예, 바로 내 옆에서 인사 통화를 하셨어요. 문건에 김일성이 교시가 딱 적혀져 내 이름을 찍은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수령님이 나를 모범적인 외교관이라 그랬는데 보위부가 나를 설마 잡을까? 근데 무슨 생각은 들었는가 하면 다시 외국에 나오는 거는 이제 불가능해졌다. 이제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날 수는 있겠지만 형도 조직지도 있었고 뭐 집안이 좋으니까 살아날 수는 있겠지만 외국에 나오는 건 끝이다. 그리고 제가 보건대 보위부에 잡혀 들어가서 살아나온 외교관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뭐 레바논에 있던 외교관, 세네갈에 있던 외교관, 가봉에 있던 외교관 다들 들어갔는데 다 수용소 같고요. 들어가면 안 되네요.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와서 한 20년까지는 계속 밤에 가위 눌리고 그렇지. 이게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했죠. 공포. 그러니까 따라온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OX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도 24시 편의점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어요. 있어요. 오, 그치요. 예. 야, 이거 하나 그냥 외롭지 않네요. 요거는 통일이구나. 요거는 요거 통일이구나. 편의점이 야. 통일시키는구나. 드디어 맞아요. 편의점으로 통일했습니다. 맞아. 네. 이게 밀차식도 있었고 그다음에 역전 앞에 조그맣게 가게식으로 조그맣게 있었고 24시간 불 켜져 있어가지고 항상 손님들이 거기서 북적북적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편의점이 아니지만 야간 매대 뭐 예, 매장이라고 하나 예, 야간 매장, 뭐 매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편의점과 비슷하게. 근데 여기는 먹을 것도 있고 뭐 물도 있고 별거 다 있었어요. 뭐 대한민국의 어떤 편의점하고 비교를 하면 좀 많이 부족하긴 그렇죠. 하지만 부족하지, 그렇지. 이제 작은 창고방 같은 걸 개조해서 거기서 한 명이 거기서 상주하면서 이제 매점에 쫙 진열해 놓고 밤 뭐 12시든 1시든 두드려서 뭐 담배 달라, 술 달라, 뭐 짜잘한 걸 요구하면 거기 진열대에서 꺼내서 이제 주는 작은 매점 형태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24시인데 두드려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밤에는 문을 열고 운영할 수는 없으니까 아, 그 안에서 자면서 지키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와서 두드리면 금방 깨나서 응대를 해주는 그런 가정집처럼. 2014년쯤에 제가 그때 몰타로 나갈 때였어가지고 가보지는 못했는데 평양에 이제 체인형 편의점 비슷한 황금벌 상점이라고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처럼 24시간 하는 건 아니고 6시,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주로 생필품, 그다음에 식료품 이런 걸 판매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황금벌 상점이 황금벌 그 보통강구역쯤에 생기고 나중에 또 평촌구역이나 이런 데도 또 여러 개가 생겨난다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대로 된 그 편의점은 아마 그런 건 아니에요. 대동강국 문수동의 외국인 촌, 대사관촌. 거기는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이 있어가지고 빵, 우유, 과자, 채소 이런 것들을 계속 파는. 그거는 외국인 전용, 외교관 전용. 그게 정말로 여기하고 비슷한 편의점이죠. 나머지는 다 조그만 한 칸짜리 요만한 데서 이렇게 맞아요. 돌아서서 요만큼씩 이렇게 꺼내서 주는. 그럼 일반 주민들이 자다가 뭐 급해, 뭐 비상으로 필요하면 바로 근처 편의점 가서 사올 수 있어요? 그렇게는 아니고 도시 역전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그렇죠. 밀집하는 데는 있어도 일반적으로 동네 그런 데는 없어요. 없군요. 그리고 이제 막 우리 편의점처럼 개방해놓고 밤에 그 팔고 이러면 사건 사고 진짜 많이 일어날걸요. 막. 사건 사고가 네. 훔쳐요. 뭐 훔치던 강도를 하거나 막. 그래서 외교관촌에는 괜찮은 게 사건 사고가 덜하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뭔가 북한에 24시간 편의점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괜한 상상을 하실 것 같아서 그 정도는 아니지만 네. 밤에도 뭔가 사러 필요한 갈 가는 게 물건을 있어. 살 수 있는 그런 상점이 마련이 되어 있기는 하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편의점 외에 24시간 이용 가능한 다른 서비스도 있나요? 예, 우리나라처럼 그 24시간 운영되는 그 찜질방이 있거든요. 오, 진짜요? 예, 오. 그래서 김정은 집권 이후에 진짜? 평양 중심으로 이제 유경원이라든가 창강원 이런 데를 중심으로 찜질방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얘네는 24시간 운영 안 하는데 찜질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요 사설업체들이 다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24시간 운영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북한에는 합법적으로 갈 수 있는 모텔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욕탕표를 딱 끊고 남녀가 이제 처저녁부터 들어와서 밤 늦게까지 이제 손잡고 계속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권에서 이게 뭐야 하면서 그 막 통제를 했는데 제가 있을 때는 비싼 곳은 거의 20불까지 하는 곳도 있고 싼 거는 한 5불 정도 하는 곳도 있었고 다양한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트 장소네요. 손잡고. 네. 아, 그런 것도 있네요. 개인들이 돈 받고 모텔 역할하는. 아 그래요? 네, 약간- 개인 집인데. 네, 개인 집인데 그 북한에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방 하나를 내 가지고 청춘 남녀한테 돈 받고 집을 빌려주는.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24시간 네, 서비스. 군대들이 많이 모이죠. 군인들이 여자친구들 만날 때 그 망집 뭐 약국장내 집이라면 약국장내 집을 비워줘요. 그러면 거기서 잠깐 만나요. 그리고 그 집에 또 쌀이요 뭐요 갖다 도둑질해서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집에. 맘집. 망집이에요. 이 망집 제대될 때까지 이 집에 망을 치고 있는 데서 망집이라고. 맘이 엄마 집이 아니고 예, 망. 망집. 네트망. 대학생들도 그 가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두부국 끓여주고 라면 끓여주고 이게 다 망집이라고 그러거든요. 저 망이라는 글자의 의미를 잘 몰랐는데 그런 의미가 있는 줄 몰랐네요. 근데 사실 이 좋은 곳도 2017년 이후로 문화배급법 그 통제를 받으면서 운영 허가가 취소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찜질방이요? 예, 한 3년 정도 좋은 시기 보냈고 그 이후로는 남녀가 있을 수 있는 그 문을 닫고 있는 업소는 몽땅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식당도
이제 룸은 다 문을 떼고 운영해요. 예, 이게 북한입니다. 왜 연애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아, 자기네들은 기쁨도 여보요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남자 여자 손 좀 잡아보자는데 뭐 인데 아우 진짜. 아, 그럼 진짜 찜질방이 없어진 지금 영업 못하는 이유가 이 남녀 연애하지 말라고 연애하니까 그래, 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어쨌든 대한민국 드라마에서 찜질방이라는 그 씬이 나오면서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신선했거든요. 저렇게 앉아서 머리에 수건 감고 앉아서 계란 깨먹는 거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맥반석. 예. 그리고 이제 남녀 구분 없이 이렇게 뭐 편안하게 뭐 함께 잠도 자고. 근데 그런 것들이 따라하려고 하니까 한국식을 따라한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 북한이라는 체제가 사람들 모이는 거를 안 좋아해. 그렇죠. 그게 가장 기본적이야. 사람들이 모이면 말이 많아. 말이 많거든. 맞아요. 근데 말을 하면 비난. 항상 먹는 소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불만이 나오죠. 다른 소리도 하고 하니까 그렇지. 그런 데다가 이제 이전에 저 있을 때 이제 창강원에 사우나가 있었잖아요. 그런 사우나가 있고 목욕탕이 있고 수영장이 있으면 항상 남녀 사이에 뭔가 일어나요. 예, 불꽃이 일어나가지고 그런데 그걸 계속 단속을 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또 뭔가 남녀 사이에 불륜이 일어나고 이게 사회주의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거지. 그래서 자꾸 그런 걸 없애는 거야. 네, 북한에서 이제 찜질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젊은이들이 즐기는 모습이 사회 질서를 문란시킨다라고 했는데 이게 2015년경에 제가 북한에 있을 때인데 그 찜질방에서 젊은 애들이 찜질만 한 것이 아니라 약간 사회 질서를 문란시킬 수 있을 만한 행동들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남녀가 막 그렇게 저거 하고 하다 나니까 이것이 여론화되다 나니까 주민들로부터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보 자료가 제공이 돼가지고 사회 안전성이라든지 국가 보호부 요시찰 대상이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찜질방이 청년들은 물론이고 그 가서 이제 남녀들이 데이트 장소죠 한마디로 그렇지, 말하면. 그렇지, 그렇지. 그거를 이제 감시 대상으로 들어가다 나니까 거기 못 가게 됐는데 왜 북한에서는 여관 같은 데를 남자 여자가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북한에는 공민증이라고 하는데 우리 신분증이라고 맞아, 하는 맞아. 공민증에는 이제 결혼 등록 관계가 다 있습니다. 남편, 아내 다 있어가지고 들어가면 벌써 그게 제공이 돼요. 이 남편이 누군데 다른 사람 데리고 왔댔다 해가지고 보위부나 보안소에 신고가 되니까 그 사람의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데를 더 많이 찾아갔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사회 질서를 문란뜨린다라고 해가지고 없애버린 거죠. 근데 그 사이에서도 또 남자 여자 합쳐놓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야 일할 때 고속도로 공사 농촌지원 나갈 때 남자 여자 딱 붙여놔요. 왜 그러냐면 여자 남자 같이 짝을 모아주면 서로 힘든 줄 모르고 일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런 데는 남자 여자 짝을 달만은 해놔요. 우리가 평양 개성 고속도로 했는데 평양 개성 고속도로는 다 그냥 군인 그다음에 뒤에 사회 처녀들 해갖고 맞들이도 남자 여자 딱 쌍으로 해. 쌍으로. 백지장도 맞들면 아니까. 딱 쌍으로 시켜. 여러 다른 데는 다 반대지만 요거는 쌍으로 해. 뭔가 인간의 본성을 이용했네요. 그럼. 남녀가 같이 있어요. 서로 잘 보이려고 일도 열심히 하고 뭐 그런 시너지를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육체 노동이어도요. 근데 찜질방이야말로 그나마 북한 주민들이 좀 마음 편하게 놀고 쉴 수 있는 공간이었을 텐데 많이 아쉬웠겠습니다. 그러게요. 예. 자, 그럼 다음 OX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아이를 많이 낳으면 아파트를 준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야, 이게 외교부 아파트만 줬겠다 무슨. 아이고. 딱 걸렸어요. 딱 걸렸어요. 외국어만 줬나 봐요. 아니 그러니까 예. 일반화할 수는 없는데 뭔가 5명을 낳는데 이름이 좀 특수하게 뭐 복수하리라, 영복, 뭐 영수, 뭐 영하 이렇게 해서 마지막 가운데 글자가 다 들어가면 그 이제 김정일한테 보고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물 아파트가 나오는 거지. 어쩌다 이게 선물 아파트 경우는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3명, 2명, 3명 난다 그래서 집을 주는 게 아니고 한 5명, 6명을 낳는데 이름이 좀 특출하다든가 좀 이런 경우에 이제 긍정 자료로 보고가 되잖아요. 그러면 도당에서 책임지고 집 하나 주라. 그럼 원수님 선물로 집이 들어가는 거지. 제가 말하는 건 그거죠. 일반적인 건 아니고. 예외적으로 선별해서. 예외적으로. 최근에 이제 평양 산원에서 북한 최초의 5쌍둥이가 태어났다고 최초예요? 네, 대대적으로 쌍둥이는 홍보하더라고요. 많이 네. 근데 이제 요즘 북한 같은 경우도 저출생 이것 때문에 엄청 고민이라서
새쌍둥이가 태어난다 이러면은 이제 남자애 같은 경우는 장군감이 되라고 뭐 은장도 뭐 이런 거 주고 여자애는 이제 좀 부자가 되라는 뜻에서 금반지도 주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네. 북한에서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어. 법을 하나 만들어서 뭐 다자녀 우대법 이렇게 해서 2025년도에 만들었는데 아이를 4명, 5명 낳으면 그러니까 어머니 영웅이야. 그 어머니 대회도 불러주고 김정은과 사진도 찍게 하고 이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가의 어머니 대회에서 직접 연설했어요. 여자들 임무는 아이를 낳는 거다. 김정은 공정이야. 이건 공정이요. 김정은 위원장이 너무 직접 옛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국에서 그런 얘기하면 순간에 그냥 아, 큰일 나죠. 난리 나죠. 그러니까 여성 권리 보장법 뭐 이런 법도 만들어 가지고 3명 이상 나면 뭐 아파트를 각 여기를 말하면 지자체별로 책임지고 아파트를 공급해 주라 이런 법들을 만들었어요. 이게 김정은 시대 나와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아기를 낳게 되면 그 출산, 산전, 산후 휴가가 있어요. 그다음에 아기 낳다는 증명서만 가지고 가면 배급소에서 맘마가루라 해서 찹쌀을 줘요. 그러면 찹쌀을 타갖고 와서 몽땅 볶아가지고 가루내서 채를 쳐갖고 아기 맘마가루를 만들어줬고 그다음에 이 다금씩 그 명절 계기에 아기를 낳는 집이 있었으면 그 동네에서 돼지를 잡을 때마다 아기 난 집이라고 또 따로 좀 주기도 하고 이런 거는 좀 있었어요. 그런 문화는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지만 또 상점에 그 아기 난 증명서 가져가면 가재천 있잖아. 아기 기저귀감. 가재천 역자는 하얀 건 아니지만 그 가재천도 좀 막 5m, 6m씩 끊어서 주기도 하고 이런 거는 좀 있었어요. 기저귀 만들라고. 좋네요. 네, 실제로 아이를 많이 낳아서 모성용으로 등극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인가 그때 전국 어머니 대회를 했는데 이때 평안도에 있는 한 여성이 40살 난 여성이 9남매를 낳아가지고 예, 모성용 칭호를 받았거든요. 충격적인 건 2년 후에 한 명 더 채워서 이야. 10명을 맞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30살, 20대 때부터 차근차근. 차근차근 쉬지 않고 낳아야 10명이 되는 거죠. 한국에서 저 딸들인데 뭐 다둥이 카드도 나오고 뭐 의료 혜택도 있고 또 셋부터 혜택이 많이 풍부해지는데 네. 얼핏 들어보니까 북한도 다자녀 혜택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좀 사람들이 좋게 보나요? 그러니까 집을 준다는 게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다자녀인데 이름을 되게 특이하게 체제에 충성심이 높은 이름을 지었을 경우에 준다 이건데 저는 만약 제가 이제 임신 딱 하니까 진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내 아이가 이제 북한에서 태어나서 김주애한테 충성하면서 김정은 혁명 역사 배우면서 살 생각하니까 너무 아득한 거예요. 아, 나 진짜 그 꼴은 못 보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봤을 때는 북한에서는 진짜 애를 못 낳을 것 같아요. 비교도 안 되겠죠. 네, 그렇죠. 네, 철원 씨 집은 얘기도 이제 이제 거의 안 돌 지니까. 좀 지났죠. 저희 18개월 됐죠. 네, 18개월 됐는데 아유 다행이죠. 여기서 지금 총 연습하고 있거든요. 18개월인데 총 연습? 분해 결합 다 해요. 네, 제가 지금 역시 아빠의 피가 있구나. 본격적으로 키우는구나. 역시. 본격적으로 키우고 네. 있구만. 미국 아주. 같아요. 북한에서는 이제 임신을 하면은 최고로 혜택 받는 게 평양산원 가는 건데 북한에서는 이제 출산하는 최고의 뭐 산부인과가 평양산원이라고 하는데 그건 일반 사람들 갈 수가 없어요. 맞아. 일반 사람들 갈 수가 없고 기껏 가보려면은 어떻게 하나 새쌍둥이가 임신돼야 되는데 그건 내 마음대로 되나요? 뭐 안 되죠.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돈 있으면 또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이렇게 뭐 산부인과라든지 이런 게 잘 돼 있지는 않죠. 좀 차별적이군요. 그렇죠. 요즘 북한 당국이 병원 시설 현대화에 신경을 쓴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겠죠. 실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제 북한에서 늑막염에 한번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완전히 수동적으로 이제 주사기를 꽂아서 뽑아냈어요, 물을. 그렇게 하고 병원에 갈 때 일단은 그 이불부터 가져가야 돼요. 이불이 정말 얇은 담요 같은 거 하나 있는데 그런 거 다 안 써요. 깨끗하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불 가져가야 되고 내가 신을 실내화도 가져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서 입을 옷도 있어야 돼요. 뭐 환자복을 주긴 하는데 다들 안 입거든요. 상태가 별로 안 좋으니까. 그러고 결정적인 거는 누군가가 집안에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한 이틀에 한 번씩 계속 밥을 날라다 줘야 돼요. 네? 병원 왜 가요? 그러니까 가져가야 돼요? 병원에서는 그냥 그 집에 있지. 그래 집에 들어봐. 있는데. 그런 병원도 있다는 거 들어봐. 그래도 뭐 위급한 순간에 봐줄 수는 있잖아요. 어쨌든 병원에 가긴 가는데 그런 식으로 밥 반찬 다 이제 해서 날라다 줘야 되고 와. 링거 맞는 거 포도당 이런 것도 다 사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 있는 약이 있는데 정말 적어요. 약이 적다 보니까 웬만한 약들은 의사가 적어줘요. 이거 사오라고. 그러면 그거 사다가 이제 의사한테 주면 의사가 이제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하루에 몇 알씩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병을 거쳐요. 이제 임신한 사람이 아기 낳으러 갈 때는 난리입니다, 난리. 소달구지에다가 짐을 싣고 입원해야 돼요. 장작부터 간장, 된장, 숟가락까지 다 갖고 가야 돼. 가서 그냥 아기 낳고 끓여 먹는 것도 다 거기서 보호자가 그 난로불에다 끓여 먹여야 되고, 불은 또 장작을 싣고 가서 불 떼줘야 돼요. 뗄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불 가져가는 건 보통이고, 그러니까 맞아요. 환자 하나 입원하려고 그러면 온 집안 살림살이가 다 움직여야 돼요. 이사하는 거네요. 이사하는 거야. 그래서 북한이 표방적으로는 무상 치료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좋은 장비로 내가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야, 공짜는 맞아. 나라에서 공짜로 해주려고 하는데 이거 전기가 안 와서 뭐 그렇죠. 엔진을 돌려야 돼. 그래서 그렇지. 돈 좀 필요해. 이런 식으로 명분이 붙거든. 그다음에 맞아요. 의료 행위는 공짜로 해줄게. 근데 약이 없어. 그거 네가 해결해. 다 사가야 돼. 예,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의료 그 서비스 비용이 저렴한 건 맞아요. 제가 보기에 선진국 기준에서 굉장히 저렴한데 대신 퀄리티도 같이 저렴해지는 거죠. 질도 낮아진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간부들이 가는 병원은 좀 달라요? 간부들이 가는 병원은 이제 이전에 이진료사라고 불렀던 게 이제 그 어은병원이라고 바뀌었는데 그게 이제 장령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소장부터 대장까지 갈 수 있는 병원이 이제 어은병원이고 거기는 제가 한번 급성 대장염이 걸려서 한번 입원을 해봤는데 거기는 뭐 1인 1실에 뭐 간호사가 한 명씩 딱 봐주고 뭐 약도 한가리 약, 폴란드 약 이런 거 사서 쓰고 1인실로. 그리고 제일 높은 병원급의 병원이 이제 봉화진료소라고 맞아. 보통강국 신원동에 있는데 맞아, 맞아. 거기는 당중앙인의 부장 이상, 비서, 그 김정은 가족 보여주는 병원이 있고 또 차관급 이상이 가는 병원이 남산진료소라고 있어요. 네, 남산. 남산진료소는 대동강구역에 있는데 거기는 또 외국 대사들이 가서 거기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세 개 병원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리고 설비가 거의 뭐 시멘스나 캐논이나 이런 설비들을 다 갖다 놔요. 근데 거기도 최근에는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전기가 자꾸 가니까 평양시 전기가. 거기도. 그리고 김정은이 직접 가서 아파트 건설을 했는데 여기에는 꼭 전기를 주라 그러면 전기 나오는 양은 100인데 여기다 주라 그러면 여기 거를 줄여서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CT를 돌리는데 우리가 발전기를 돌려야 되니까 기름을 100리터를 가져오라. 그럼 기름 100리터를 갖다 주면 이제 CT 기계가 돌아가고 MRI 기계가 돌아가고. 그렇지만 어쨌든 일반 병원에 비해서는 환자복도 다 새 거고 밥 먹는 것도 계란도 나오고 다 괜찮다고 볼 수 있죠. 급별로 좀 높은 급이니까. 그 상태는 좋은데 그런 병원엔 의사들이 조금 최근에 그 가기 싫어하는 경우가 제가 아는 분도 봉화진료소 배치를 받았어요. 의대 졸업하고. 근데 거의 기어이 우겨가지고 구역병원을 갔어요. 그런데 가면 간부한테 뇌물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의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 그거 있겠다. 거기는 그러니까 이제 네, 의사들은 정작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병원으로 가서 뇌물을 받든지 아니면 의사들도 외국에 많이 나가니까 의사들 외국에 나가면 몇십만 달러씩 벌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가려고 그런 현상도 발생해요. 와. 북한에 성형외과 없어서 불법적으로 시술을 한다고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이거 맞는지 그리고 누가 이 시술을 하는지. 민희 씨 경험이 있죠. 우리 민희 씨. 성형외과라는 직종은 없어요. 근데 이제 뭐 누가 좀 잘한다 이렇게 입소문을 타면 거기에 약간 비슷해요. 한국도 수능 끝나면은 다들 뭐 수능 이벤트 하잖아요. 성형외과들에서. 그런 것처럼 북한에서도 저희 때도 이제 공부 끝나고 대학 입학 시험 다 치르고 그다음에 애들이 좀 뭔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뜻에서 쌍꺼풀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치과에 가서 했었는데 치과에서 쌍꺼풀? 네, 치과에서 치과에서 쌍꺼풀 수술을 했대요. 그것도 되게 몰래 해요. 몰래 그 수술 저는 수술방도 아니고 그 환자 외래 봐주는 그 방에서 이제 그 눕혀놓고 그 했는데 그 친구는 수술방에서 하는데 불을 못 켜가지고 불 켜고 하면 그것도 단속된다고 아, 저 그거 어두운 데서 그렇게 한 친구도 있고 의사가 어떻게 어두운 데서 어떻게 해요? 쌍꺼풀을? 그래도 잘 하더라고요. 아, 기술이. 운이 거기가 좋은가 좀 봐. 아, 잘한다고 손기술이. 잘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도 마취학원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 집들에서 이제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잘한다고 소문이 나면 그 집에 막 이렇게 찾아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가격은 한 20달러에서 50달러 정도. 진짜 잘한다 이러면 한 50달러까지 가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한국 올 줄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아, 그럼 진짜로. 저거 지금 그 쌍꺼풀 아니 한국에 치과에서 와서 한 쌍꺼풀이에요? 아니요 한국에 와서 다시 재수술을 했죠. 재수술. 여기 더 네. 싸요? 네. 훨씬 싼데 그만큼 되게 퀄리티가 안 좋아요. 저도 북한에서 그래도 여군 생활 끝나고 바로 이제 꽃제비 생활 또 고난의 행군을 딱 겹치다 보니까 네. 근데 그래도 여자잖아요. 그리고 또 여자는 거지같이 살아도 눈썹에 이렇게 신경이 가는 거야. 눈썹이 없으니까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군대 시절에 계속 화장을 했는데 이건 눈썹 없이 사니까 막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 조선족 교포들이 들어와서 돼지 껍데기다가 눈썹 문신하는 거를 연습하면서 시장에서 그런 거 하는 걸 봤어요. 껍데기 사가지고 이렇게 막 빡빡빡빡 긁으면서 네. 또르르르 긁으면서 하는데 돼지 껍데기다 하는 거 대신에 너네들 이렇게 공짜로 해주겠으니까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위험한데. 한쪽을 하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맞아요. 마취 안 하죠. 마취 약도 없이 그냥 막 하는데 너무 아파서 한쪽은 그냥 하고 한쪽을 끝내 못했어요. 그다음에 그래가지고 다시 한국에 와서 맞아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그렇게 해도 보니까 눈썹 색깔도 이상해지고 색깔 다르죠. 색깔이 다 이상하니까 깜짝이. 코피색으로 또 했다가 또 그게 또 색깔이 낡아지니까 이제는 에라 이제 그냥 이렇게 싹싹 연필로 살짝 굵지 뭐 이렇게. 진짜요? 예, 그 아프게 그렇게 해봤어요 저도. 북한에서는 요즘 애들이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뭐 쌍꺼풀만 하는 게 아니고 콧날 수술도 하는데 콧대 세우는 것도 하는데 아.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시술 받은 사람은 그냥 비판서 쓰는 정도인데 시술한 사람은 처벌이 됩니다. 왜냐면 뭐 시술한 사람은 이제 단련대도 가고 하는데 시술 받은 사람은 그거 했다고 해서 단련대 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벌하는 것도 시술 받은 사람은 안 걸리고 시술한 사람만 처벌받는 거죠. 그 사람은 위험하겠네. 북한에서 살아왔던 얘기들을 쭉 들어봤습니다. 대한민국에 오면 북한에서의 정해진 삶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깁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많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본인의 꿈을 찾아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중 한 분의 이야기를 북클립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동안 제가 TV에 안 보였죠. 저는 지금 다른 나라에 와 있어요. 당연히 북한은 아니고요. 여기는 필리핀입니다. 해외에 나가서 좀 더 넓은 세상에서 부딪혀 봐야 되겠다. 준비를 좀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 영어 실력도 많이 부족하고요. 해서 여기 와서 영어 공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현재는 작은 카페 겸 레스토랑 이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인테리어랑 이런 걸 다 한다면 꽤 적지 않은 그 투자 자본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 제가 몸으로 다 하는 거죠. 하나부터 한 9가지? 10가지는 아니어도 한 9가지는 제가 다 하는 거죠. 사실 북한에서는 북한 내에서도 여행을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잘 몰랐죠.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우리 동남아시아 그리고 유럽 심지어 제가 미국까지 이렇게 다녀오면서 좀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넓어진 것 같아요. 대학교에서 전공 공부도 재밌었지만 제가 여기서 창업경진대 이런 걸 참가하면서 사업에 그런 기질이 있다는 거를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창업경진대회도 참가하고 뭐 입상을 한 2번 정도 했고요. 사실 북한 같았으면 제가 정해진 일을 해야 되고 뭐 돈은 물론 못 받지만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자유를 얻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일도 과감하게 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이 저에게 너무 좋은 거죠. 제가 여기 와서 도전할 수 있다는 것도 대한민국에 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네, 대한민국에 와서 마음껏 도전해보고 실패가 없죠. 네, 실패도 다 언젠가 또 다른 도전을 위한 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번에 이렇게 또 도전을 하는데
앞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켜봐 주십시오. 북한에 살았으면 거기 있다가 한국 왔으면 좀 더 자유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하고 싶었던 가장 신기했던 거 그런 거 있어요? 예, 저는 한국에 와서 가장 신기했던 게 뭐냐면 그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걸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 게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이제 북한에서는 어떤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면 그 모든 콘텐츠가 출판검열국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콘텐츠에 고유 이제 출판검열 번호가 부여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자기가 하고픈 얘기를 하고 누구의 심사를 안 받고 이렇게 올릴 수 있다는 맞아. 그런 민주주의적인 그런 플랫폼에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처음에 해봤는데 너무나도 네, 재밌었고 좋았습니다. 네. 저는 정말 제 인생에 운전을 해볼 거라고는 저는 상상을 못 하는데 북한에서 뭐 특히 운전도 직업이기 때문에 하나의 근데 와서 운전면허증 따고 제 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고 뭐 그 차로 전국 팔도를 다 다니잖아요. 그렇지. 아 그때 정말 뿌듯합니다. 성공했네. 그쵸. 성공했어. 이제처럼 이제 차 운전하는 것도 유튜브를 통해서 알릴 수도 있고 그쵸. 나 맞아요. 운전한다. 그리고 또 자기가 본인이 이야기했던 거를 과거 이야기를 깜빡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돌려서 볼 수도 있는 이런 좋은 것 같습니다. 유튜브가. 네. 저도 역시 북한에서는 뭐 진짜 꽃제비 생활로 10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았지만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 북한에서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하고 돈을 벌고 또 그 돈으로 우리 또 이렇게 봉사도 하고 이런 일도 많지만 정말 대한민국에 와서 제일 좋은 건 뭐 돈도 벌었어도 좋지만 여자라 해서 행복합니다. 여자라서 그냥. 예, 북한에서 여자라 해서 짓눌리고 살았던 모든 부분이 그쵸. 진짜 한국에서는 대놓고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요. 예. 자유를 찾았네. 아니 네. 근데 이게 되게 메시지가 있는 얘기인 게 북한에서는 특히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네. 여성 그럼요. 인권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뭔가 권리가 생겼다. 그렇죠. 라는 부분에 대한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기도 해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가장 좀 좋은 거는 상하가 없지 않습니까? 계급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서 물론 처음에 적응하는 데는 좀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지만은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 평등하게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그 보수가 차려지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참 이 민주주의 국가가 참 이런 맛의 민주주의가 많구나. 그 사회주의보다 민주주의가 이래서 많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네. 북한에서 딱 35년 살았고 여기 와서 35년 오. 반반. 반반. 북한에서도 공무원을 했고 여기 와서도 공무원을 했고 본의 맞아요. 아니게 그래서 단지 유감스러운 건 제가 외교부에서 시작해서 외교부로 끝났으면 좋았겠는데 외교부에서 시작해서 통일부로 끝났어요. 근데 뭐 어쨌든 공무원이 꽃이라고 하는 것까지 다 해봤으니까 뭐 여한이 없습니다. 여한이 없고 그냥 좋아. 그냥 하고 싶은 일을 물어보신다고 하면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통일된 대한민국의 외교관으로 한번 끝을 내고 싶은 마음은 그거는 정말 변함이 없습니다. 올 때부터 지금까지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통일된 보위원. 통일된 거예요. 통일된 보위원. 통일된 보여 필요 없어요. 빼기가 힘들어요. 물 빼기가. 2023년 5월에 처음 시작했던 페이스북, 저희 2026년 3월 30일 방송을 끝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마지막 방송도 정말 풍성한 이야기로 가득했는데요. 정말 뜻깊었고요. 앞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북한 사회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식구인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이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북한의 실상을 마주보는 시간 페이스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